네, 한 분씩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네, 저희 토크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발표한 CTO를 맡고 있는 안성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시온 플랫폼 대표를 맡고 있는 서종필입니다. 디시온 마케팅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용수라고 합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디시온에서 전략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장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투자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박종진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각각 맡으신 디시온에서 맡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혹시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사항에 있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 네, 또 질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네, 거수해 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이제 확인을 하고 네,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행사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네, 손을 들어 주시면 네, 좌측 네, 저기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 어떤 분께 이제 질문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 이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올라온 김재선이라고 하고요. 서정필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로드맵에서 보니까 처음 상장하는 거래소를 일본 거래소로 목표를 잡으셨는데 국내 거래소가 아닌 일본 거래소로 첫 상장을 목표로 하시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백서를 작성 시에 기존에 이제 저희가 상장할 때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상장하는 추세였어요. 당시에는 글로벌 20위권, 30위권을 시작으로 해서 30위권으로 들어갔으면 20위권, 10위권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형태여서 당시에 저희가 일본의 거래소하고 관계가 있었고 이쪽은 상장이 거의 확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게끔 저희가 일본 거래소로 예정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더 메이저 거래소로 가는 게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 더 득이 되고 저희 입장에서도 상장 전략이 저희 ICO의 정말로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본 거래소는 물론 상장을 100% 할 수 있지만은 그 거래소보다는 글로벌 10위권 거래소로 상장하는 게 투자자의 권익이라든가 수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서 거래소 부분을 로드맵상보다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ICO를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 수정을 해서 변경할 예정입니다. 백서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1.0.5 버전까지 나왔는데요. 해당 내용을 수정해 가지고 백서는 다음 주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네. 가운데 네. 저희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오신 누군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 누구한테 질문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이분한테 질문할 건데요. 예. 근데 안전한 지갑 만든다 그랬는데 그 안전한 지갑이 얼마나 안전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비트베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비트베리의 안정성은 우선은 제가 비트베리 대표라든가 담당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비트베리에서 자료를 요청 받아가지고 메일이나 연락처 주시면 안내를 해드릴 거고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업비트의 100% 자회사인 그 비트베리에서 개발을 하는 거고 해당 내용은 업비트의 보안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시킨 상황입니다. 이제 보안 같은 경우 업비트 사용해 보셨겠지만 카카오톡으로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하고 해당 지문 인식과 비번을 통해서 그리고 출금을 할 때는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검증된 보안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가 메일이나 연락처 주시면은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혹시 잠시만요. 뒤에 아까 손 드신 분이 있어서 먼저 하고 이어서 네. 뒤에 저기 네, 흰 와이셔츠 입으신 분. 예. 예, 안녕하세요. 전 미국에서 왔고 지금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그 연 일정 나와 있는 표를 봤는데 그 필리핀하고 싱가포르에서 챌린지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스타트업이 뭐 펀드를 얻는 그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나 또 국가에서 그 스타트업을 얼마나 장려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왜 굳이 하필 필리핀에서 그 스타트업 챌린지를 하셔서 그 필리핀에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이유가 뭔지, 또 다른 미국이나 충분히 그 베이스가 잘 갖춰진 곳도 있는데 왜 하필 그 동남아를 위주로 먼저 계획을 잡으셨는지 그 점이 일단 궁금합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필리핀을 첫 스타트업 챌린지로 잡은 부분은 우선은 제가 동남아를 역점에 두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필리핀을 시작으로 해서 싱가포르를 진행하고 홍콩, 그리고 제가 일본, 그리고 이제 중국 쪽까지는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선은 필리핀을 첫 저희 스타트업 챌린지로 결정한 이유는 저희가 필리핀에 저희 지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지사가 운영 있고 거기에 개발팀이 있으면서 제가 필리핀을 자주 접해 봤을 때는 해당 필리핀이 사실 지금 그 봤을 때는 마닐라라든가 관광 세부 이런 관광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이 스마트폰에 대한 보급률이 상당히 높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IT라든가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관심도를 봤을 때는 필리핀이 한국에 못지않은 현재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를 갖고 있어서 첫 번째로 잡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스타트업을 뭐 운영하신다고 하셨지만은 스타트업이라는 부분이 좀 선진국보다는 사실 저희 뭐 개발도상국이라든가 후진국에서 그 나라에서 이미 뭐 글로벌하게 검증된 시스템을 갖고 그 나라에서 플랫폼 형태라든가 뭐 홈페이지 형태로 해서 개발했을 때 훨씬 더 가능성이 많고 성공을 할 수 있는 이미 기존에 뭐 유수의 그 각 다른 나라에서 검증된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고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쪽 물론 스타트업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저희가 똑같은 5천만 원, 1억 원, 2억 원을 투자했을 때 화폐 가치로 산정을 해보면은 1억 원이라는 돈을 필리핀으로 왔을 때는 뭐 저희 화폐보다 5배 이상의 가치를 그 기업은 그 가치를 알 수가 있고 그만한 투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타트업 펀딩을 조성해서 진행을 할 때는 그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그 가치를 더 많은 가치를 주기 위해서 우선은 필리핀, 베트남, 태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 쪽 그리고 이제 일본 쪽까지 그쪽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하게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필리핀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지사를 통해서 더 많이 경험을 했고 이후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저희가 홍콩, 그 다음에 중국, 일본까지는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 쪽도 글로벌 스타트업 챌린지를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부가 설명 하나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뭐 이제 스타트업도 하셨으니까 현재 크라우드 펀딩 시장 자체가 대부분 70% 이상이 지금 미주나 유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그 현금의 흐름이 미주나 유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열정을 가지고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기회조차 못 주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기 때문에 저희 디시온 플랫폼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스타트업들한테는 공정한 기회를 준다라는 그 취지에 걸맞는 그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동남아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어서 뭐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마케팅 담당하고 계신 또 신영수 CSO님께서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 계획을 세우는 시점에 있어서 그 주변부를 봤을 때 일단 아시겠지만은 한국은 각종 규제가 있거나 아니면 규제가 아예 안 만들어져서 블록체인 또는 핀테크 관련된 일을 진행하기엔 여의치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일단 동남아권에서는 태국하고 필리핀이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규제나 아니면 안 같은 법률들을 만드는데 되게 선두로 앞장서서 그 블록체인 산업을 융성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었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그다음 두 번째는 공식적으로 그 필리핀의 인구가 발표된 게 약 1억 명 정도인데
비공식적으로는 한 1억 4천만 명 정도 된대요. 주민등록상 안 올라가 있고. 그래서 인구로도 보면 거의 인도네시아 맞먹는 대국인데 이제 어떤 기회나 이런 부분 다른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생겨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 되게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라고 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시겠지만은 거의 제2 공용어로 영어를 쓰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나라에서 좋은 스타트업을 발굴을 한다면 일단 영어권 서비스가 이렇게 글로벌로 확산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다른 국가, 그 싱가포르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추가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도 역시 필리핀에서 1년 넘게 거주를 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외국이라는 곳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면 그 나라 이제 문화나 이제 환경 같은 게 이제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스타트업이나 어떤 뭐 회사를 운영을 하던,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를 한국이나 뭐 다른 외국에서 운영을 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문화적인 측면이나 이제 환경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는 성공하지만 또 어떤 나라에서는 똑같은 아이템을 갖다 놨을 때 실패할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어떤 루트나 또 공간 아니면은 뭐 계획서를 언제든지 열람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국내를 제외하고 글로벌로 갔을 때는 해당 기업의 뭐 문화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 플랫폼을 가져가더라도 그 나라에서는 성공하지 않고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발표 때 설명드린 것처럼 디시온 랩스라는 부분이 지금 국내 법인을 출범이 됐지만은 제가 디시온 랩스를 글로벌 지점을 가지고 해당 기업에 대한 평가를 디시온 랩스 필리핀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당 지사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국내에는 그 해당 디시온 랩스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국내를 맡고, 해당 나라에서는 디시온 랩스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서비스를 진행할 거고요. 그 서비스 되는 내용은 제가 디시온 랩스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을 할 것입니다. 운영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 평가한 항목, 그리고 어떤 기업이 어떻게 선정이 됐고 어떤 기업은 어떻게 탈락이 됐는지를 전부 다 공개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메인넷 출시 전에 전부 다 오픈을 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어서 아까 앞쪽에 질문해 주시면 앞쪽에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마스터 노드는 21개고요. 서브 노드는 다수라고 했는데 왜 그 구체적인 그 최소의 숫자가 서브 노드는 없는지, 두 번째로는 스테이킹 인베스터가 받을 수 있는 배당 금액을 너무 복잡한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얼마를 투자를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그 수치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그 마스터 노드는 21개 노드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서브 노드는 다수라고 말씀드린 부분, 저희가 이제 백서상에는 75개 가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내 가치로는 이제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로 지금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해당 내용을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검토 토의를 통해서 63개로 서브 노드를 확정을 했고요. 해당 내용은 다음 주 백서 업데이트 될 때 확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한 부분은 마스터 노드의 21개 노드의 3배수로 해서 서브 노드를 운영하는 걸 확정을 했고, 서브 노드 63개로 했을 때는 서브 노드가 보상을 받는 부분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고, 백서상의 오픈 그 기술한 내용보다. 그리고 63개 노드 서브 노드면은 기업에 대한 선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해당 노드들도 보상에 대해서 충분한 접점이 63개 노드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백서상에 다음 주에 업데이트 될 때 해당 서브 노드는 63개로 확정해서 기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스테이킹 인베스터가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배당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선 해당 내용은 백서에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스테이킹 인베스터는 1만 DSN을 스테이킹을 하면은 투자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에 참여할 때는 내가 해당 기업 정보를 모르고 기업의 평가 항목을 모르고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서브노드가 해당 기업에 대해서 마일스톤을 확인해서 평가를 합니다. 해당 평가 정보는 스코어링이라는 저희 그 서포트 시스템을 통해서 점수화가 됩니다. 50% 이상의 투표를 받은 기업은 투자 대상 기업으로 올라가고요. 투자 대상 기업이 된 기업은 마스터노드가 각각 기업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을 해서 투표가 진행이 되면은 50% 이상의 찬성을 받은 기업은 투자 대상 기업이 됩니다. 이때 대상 기업이 됐을 때 마일스톤 스코어링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는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가 결정된 기업에 대해서 우선 인베스트먼트 펀드에서 50%가 투자가 집행이 되고요. 나머지 50%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 스테이킹 인베스터는 해당 기업의 마일스톤 스코어링 정보를 확인해서 그리고 마스터노드 서브노드가 투표를 어떤 노드들이 투표에 찬성 반대한 부분을 블록체인상에서 전부 확인 후에 원하는 기업에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투자에 대한 배당이라든가 수익 분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 배당이나 수익 분배는 애초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이 투자 조건을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투자 기업이 선별될 때 하나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나는 투자에 대해서 배당을 10%를 주겠다. 그리고 투자금에 대한 원금 상환은 5년 후에 하겠다라는 기업이 있고 B 기업은 뭐 모든 그 기업에 대한 평가 정보는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B 기업은 나는 배당을 20% 주겠다. 원금 상환을 뭐 3년 안에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들은 B 기업을 좋아하겠죠. 서브노드도 마스터노드도 B 기업을 좋아하겠죠. 저희는 스타트업이 해당 본인의 투자 조건의 결정을 통해서 경쟁 시스템을 가져가는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경쟁을 통해서 조건을 좋게 내건 기업이 어떻게 보면 그 투자를 받을 확률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투자자는 투자에 대한 배당이라든가 수익 배분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킹 인베스터가 마스터노드가 그 투표한 기업 A 기업에 대해서 내가 1억 원을 투자를 했다. 근데 그 기업이 투자 조건이 10% 배당이었다고 하면은 1년에 1,000만 원이라는 내 투자금에 대한 배당을 받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추가 배당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인베스트먼트 펀드에서 50% 이상의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것 외에 인베스트먼트 투자한 이 50%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 즉 20%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 이 부분이 백서 저희 그 디션 스트럭처에 자세하게 1번, 2번, 3번, 4번 항목으로 제가 백서를 기술했는데요.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럼 마스터 노드는 21개가 균등한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21개 노드 가중치가 똑같습니다. 균등합니다. 그러니까 뭐 슈퍼 노드가 따로 그런 건 없습니다. 마스터 노드하고 서브 노드는 스테이킹 인베스터의 투표를 통해서 지지 초래를 받기 때문에 투표를 제일 많이 받은 21개 노드가 마스터 노드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63개가 서브 노드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속적으로 기업을 검증을 통해서 투표를 잘 해야만 이 지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마스터 노드가 서브 노드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긴장을 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검증. 처음에는 개인이 서브노드나 마스터노드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은 향후에는 기업을 검증하는 조직 단체가 돼야만 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고 그런 노드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랑 마이너라고 보면 되겠네요. 국회의원하고 구의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스터노드는 국회의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브노드는 뭐 구의원 정도로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있으면은 받고 진행할 텐데 혹시 질문 네, 가운데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최이 하잉이라고 하고요. 방금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마케팅하고 하실 계획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가 중국에서
와서 혹시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최근 일주일 전에 새로운 어드바이저 3분이 합류를 하시게 됐는데요. 그분이 홍콩, 싱가포르 베이스로 해가지고 현지에서 좀 그 블록체인 관련 사업도 하시고 블록체인 거버넌스 관련, 블록체인 투자 관련 진행하신 분이 어드바이저로 합류를 하면서 제가 중국, 싱가포르, 홍콩 쪽으로 좀 집중하는 계기로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 쪽에는 제가 2019년 1월에 스타트업 챌린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중국 쪽에 VC나 그 엑셀레이팅 하는 기업과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기업들이 한 2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큰 시장, 제가 최근에는 중국 VC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요.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소통을 통해서 중국 시장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스타트업은 뭐 인구 대비해서 스타트업은 그만큼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019년 1월에 중국의 스타트업 챌린지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쪽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와 또한 블록체인 관련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투자라든가 엑셀레이팅이라든가 미디어 관련 업체랑 지금 내부적인 조율을 통해서 MOU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요. 네, 더 이상 그러면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저희 토크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